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장나라입니다. 명나라 건국 1등 공신 유기가 쓴 웅리자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오늘의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우리나라 민주선거의 출발과 성취 과정을 추억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한때 걸음마를 시작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민주주의 역사의 지난날. 1948년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 남녀 모두에게 선거의 기본 원칙인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를 보장하는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학연, 지연에 기반해 투표하거나 자신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해주는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 대신 정당의 이익만을 쫓으며 폭력을 사용하는 건 물론 좋은 정책을 고민하는 것보단 상대방을 비방하는 흑색 선전에만 몰두했는데요. 새로운 21세기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해외의 다양한 선거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과 마피아의 결탁으로 정치 부패가 심했던 이탈리아가 부패를 청산하고 선진 선거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을 보여주었던 영상. 딱딱하고 지루한 방식이 아닌 흥미로운 사례로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했던 그 영상. 함께 보실까요? 집에 일이 있어서 뭐해? 나 6단까지 다 외웠어. 내일 실탄 가르쳐줄게. 내일 꼭 가르쳐줘야 돼. 우린 투표하러 간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정치 부패가 심했던 이탈리아. 정당과 재벌의 정경유착은 물론 정치권과 마피아의 결탁, 그리고 정치자금 유용 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런 부패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생각에 힘입어 시작된 것이 바로 마니플리테, 깨끗한 손 운동이었습니다. 1992년 정치자금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를 중심으로 한 부패정치 추방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3천여 명의 정관계 재계 인사들이 체포, 구속됐고 전체 상하의원 945명 중 300여 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Migliaia di casi di corruzione, ma soprattutto ha portato alla luce il fatto che i partiti avevano assunto come metodo di finanziamento l'illecito finanziamento o la corruzione, invece che il finanziamento trasparente. Voi capite che un partito che deve fare politica, ma che si finanzia in modo illecito, poi è sottoposto al ricatto di chi finanzia nel dover prendere delle decisioni politiche e del fare delle certe leggi. 1993년 재벌과 마피아를 업은 보수 정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이 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치러진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 신인들로 채워진 신당 포르자 이탈리아가 수권 정당이 됩니다. 마니플리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자금법과 선거제도를 통해 이탈리아는 50년 묵은 낡은 정치 구조를 단 2년 만에 청산시켰습니다. Fu vinto dal centrodestra di Berlusconi perché a seguito delle inchieste Manipulite tutti i partiti della Prima Repubblica erano crollati e quindi uscì fuori un nome nuovo di un imprenditore perché i cittadini pensavano che un ricambio generazionale della classe politica potesse stabilire il rinnovamento.
정치 체제의 변화를 끌어냈다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자부심과 부패 추방 노력. 지금도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Noi ci batteremo naturalmente affinché si arrivi che anche chi va a candidarsi al Parlamento sia persona della massima trasparenza. 결국 이탈리아의 정치 부패를 몰아내는 건 시민들의 힘이었네요. 정치 부패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거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 자금과 연결되어 있는 돈 선거죠. 불법 자금, 뇌물, 가짜 영수증 처리 등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해치는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프랑스의 선거 시스템을 사례로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떻게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지 살펴볼까요? 선조들의 피 흘림과 혁명의 결과로 독특한 자기 방식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 프랑스. 2004년 상반기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를 보죠. 흔히 후보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볼 수 없습니다. 어깨띠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조차 아낀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선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선거운동원들이 소속 당원이거나 후보를 좋아하는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Ici, on est complètement bénévole, oui. On fait ça, si vous voulez, tous les marchés. Les jeudis, vendredis, samedis et dimanches sont bénévoles sur une durée à peu près de 2 mois, 2 mois et demi. Ah oui, c'est pour me soutenir le moral. Est-ce qu'on vous paye en fait un déjeuner ou... Ah non, absolument rien. Et moi, en plus, je ne demande jamais rien. Parce que les contreparties entraînent des obligations qui peuvent me déplaire, que je ne souhaite pas. Donc je garde mon libre arbitre, je garde mon jugement, et si j'ai quelque chose à dire, si quelque chose avec lequel je ne suis pas d'accord, je n'ai pas la langue de bois. Je peux à ce moment-là l'exprimer librement. 정당의 후보자들과 시민의 만남이 이뤄지는 자리. 즐겁고 흥겨운 자리인 동시에 진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후보는 자신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은 후보의 정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조차 후보에 대한 자료 외에 음료수 한 잔도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Puisque généralement pour un meeting on attend beaucoup de monde et quand on attend beaucoup de monde, ça fait beaucoup de boissons et beaucoup de chips, de cacahuètes. Donc on préfère limiter les dépenses et on s'abstient d'apporter à boire et à manger pour les gens qui se sont déplacés. 보통 1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의 선거 비용은 대부분 후보를 알리는 인쇄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지출 내용이 공개되는데 사용된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지출 목록도 많지 않아서 선거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Les comptes sont examinés par une commission nationale de vérification des comptes. Bon. Elle estime par exemple qu'il y a eu des frais de déplacement. Bon, si le candidat a mis 300 km alors qu'il est sur tout le département, la commission, elle va dire non, c'est pas 300, mais c'est 700 km. Donc elle va réintroduire des dépenses. Vous voyez, elle a cette possibilité-là. 프랑스에서는 선거 후 30일 이내에 선거비 결산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서류들은 공인회계사가 작성해야 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 역시 갖춰져야 합니다. 또 당선자들은 국회 사무국과 헌법위원, 사법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Il y a un plafond qui est fixé par la loi et l'État prend en charge la moitié du plafond pour les listes qui obtiennent plus de 5% des suffrages. À toutes les listes qui auront dépassé 5% des suffrages. Et pour nous, c'est l'objectif de plafond de dépenses, puisqu'on cherche à faire une campagne qui ne coûte pas d'argent. Et qui ne coûte pas d'argent
au colistier, qui ne coûte pas d'argent au parti, et en même temps qui ne soit pas coûteuse et dépensière d'argent public. 선거 비용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초과 지출만큼 국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돈 안 드는 선거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기여로 이루어진 선거 문화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프랑스에서는 엠마뉘엘 마크롱이 새롭게 창당한 비주류당의 후보로 나서 다른 당의 쟁쟁한 후보를 물리치고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프랑스의 돈 안 드는 선거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배우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다른 나라로 선거 시스템을 수출까지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다른 나라의 선거 사례 잘 보셨어요?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나 선거 구조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해요. 다만 후보자들이 얼마나 선거 비용을 잘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바른 정책을 내놓는지 판단하는 국민들의 능가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명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가 공명하고 바른 선거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선거 때면 후보들보다 더 바쁜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을 보낼 때 후보자들의 재산과 납세 실적, 학력 등이 적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보냈으며 인터넷에서도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도왔습니다. 공정하고 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산, 바로 돈 선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그때그때 공개했답니다. 만약 공개를 거부하면 공개 거부 후보라고 밝혀서 유권자들이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이버 선거 보정 감시단을 편성해서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사이버 선거 운동을 감시했습니다. 감시단은 하루 4천여 개의 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일일 평균 10만여 건의 글을 검색해서 후보자 등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 게시물 2만여 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하거나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네, 내용이 위반되네요. 저희가요 사이트 운영자한테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6,3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800여 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500여 건은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250여 명에게는 2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300여 명에게는 총 6억여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선거관리 기관으로서 바른 선거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돈 선거의 폐해가 사라지는 등 역대 치러진 그 어느 선거보다 공명하게 치러진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제 우리도 비로소 희망의 정치, 건강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귀중한 명예, 당신의 소중한 한 표. 일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돈 선거. 거부하지 못한 인심, 당연시했던 관심, 기분 좋은 선심, 이심전심이라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여러분의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깨끗한 선거,
여러분의 단호한 의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었다가 80만 원, 11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네,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 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팍팍한 시골 살림을 걱정하는 그저 평범한 동네일 뿐이었다. 아니, 민정 엄마, 애들 학원비는 냈어? 아유, 내긴 몰래. 벌이가 이렇게 시원찮아서야. 원, 이래서야 먹고 살겠어? 부녀 회원님들께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안건 처리와 연말 정산 겸 마을 식당에서 점심 식사나 할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천진데 밥은 무슨 밥이야. 아이고. 저렇게 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밥은 자기가 사겠지? 아이고. 점심을 먹자는 부녀 회장의 지. 하지만 네, 접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예, 2시까지 오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부녀회 점심 식사.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고, 빨리 오라고. 아이, 갑자기 무슨 점심은 먹자고 그래. 그냥 얼굴 한번 보자고. 얼른 가자. 네, 아유, 일단이 먼저 먹어. 걱정하지 말고 많이들 드셔, 예? 얼른 와. 글쎄, 내가 어젯밤 꿈자리가 아주 좋더라고. 이 공짜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랬나 봐. 자, 우리 마을 번영을 위하여. 전에 없는 부녀 회장의 인심에 기분 좋게 공짜밥을 먹는 부녀 회원들. 하지만 정작 부녀 회장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머, 김 사장님. 아우, 여긴 웬일로. 여러분, 이번 도의원 선거에 나오신 김 사장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때는 선거철. 그제서야 이 느닷없는 점심 식사의 진짜 목적을 눈치챈 부녀 회원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이런 거 그냥 막 받아도 되나? 밥이나 먹자요. 그냥 받아. 밥을 먹어. 그냥 밥이나 먹어. 네, 저기 앞으로 오시죠. 저 괜찮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날 점심값은 이 후보 예정자의 카드로 계산됐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고, 이것들 좀 봐봐. 이거.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지서가 배달됐는데. 이게 나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날 점심 식사는 이 후보 예정자가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 참석한 부녀 회원들에게 과태료가 나왔던 것이다. 원인이 그날 먹은 점심 식사인 것을 안 부녀 회원들이 부녀 회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책임은 부녀 회원 전체의 몫이었다.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짜밥을 얻어먹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1인당 밥값은 22,000원. 하지만 내야 할 과태료는 무려 110만 원입니다. 아니, 그때 이 부부 예정자인지 뭔지 나타났을 때 몰래라도 나와 아무도 모르게 신고했어야 했는데 정말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요. 애들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애들 얼굴 보기도 겁나요. 동네 창피하다면서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식사 도중에 이 후보 예정자가 밥값을 낸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위기상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부녀 회원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1년 365일 이 후보자뿐 아니라 이 후보 예정자에게도 식사를 대접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럴 때에는 참석 전에 모임의 목적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물론
부득이하게 중간에 모임의 목적을 안 경우엔 그때라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비를 내지 못하게 하고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체면과 입장을 생각해 마지못해 먹었던 한 끼 식사는 부녀 회원들의 명예는 물론 마을 화합까지 망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780만 원을 지급했고 식사 대접을 받은 부녀 회원 1인당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의원으로부터 배 한 상자씩을 받은 노인 3명에게 받은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창이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아니 글쎄 좀 가만 좀 있어. 왜 훈수질이야. 근데 올해 경로잔치는 왜 이래 썰렁해? 그러게. 여보게들 그러지 말고 우리 김 의원한테 전화나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나? 응? 김 의원? 알았어. 정치인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일단 전화를 해보는 세 사람. 여보세요? 김 의원? 다름이 아니고 내일 모레 우리 마을에 경로당 잔치가 있어. 배 몇 상자만 보내라고. 그리고 얼마 후 이렇게 배달된 배 3상자. 이럭저럭 풍성하게 칠 수 있게 됐구만. 하지만 배 3상자의 대가는 노인들에게 생각지 못한 경험을 하게 했다. 배 한 상자 때문에 경찰서로 다 와보고 나원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아들 같은 놈한테 배 한 상자 받은 게 무슨 주급제라도 되나?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노인을 공경할 줄 몰라. 그러게 말이야. 경로잔치에 배 한 상자 못 준단 말이야? 못 내. 죽어도 못 내. 박 씨 등은 지난해 경로당 가을놀이 행사를 열면서 지역구의 김모 씨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배 한 상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았지. 예전에 가끔 선물 좀 갖고 오라 하는 일이 한두 번 있었어. 늘 하던 버릇대로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망신 당하고 한 거지.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시의원한테 손 벌린 게 크게 잘못한 거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요. 전 같으면 당연한 일, 늘 관행으로 해왔던 일도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을 행사를 위해 작은 성의 표시라도 하라고 시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마을 노인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입 후보 예정자나 정치인에게 돈은 물론 음식물이나 일체의 물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국정 수행에 바쁜 대표자를 이런저런 모임에 초청해 시간마저 빼앗으면 언제 우리 지역을 위한 큰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위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배상자를 받은 경로당 간부 3명에게 배값에 따라 35만 원에서 65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후보자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5,000명이) 넘는 주민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순박한 농부 2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거였기에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선거운동원의 죽음 때문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건네지고 주인 없는 사이 남겨두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 사이에 끼어드는 센스까지. 어르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작된 금품 살포.
선거운동을 위해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돈 나눠주기였다. 아마들 말해갔으면 개판하니까 이러고 지금 서부다 지금 초상 완전히 이제 그 닦고 이제 내가 너가스를 이야기만 동거 받아 묵지 마고 처먹지 마고 아예 손은 들고 발이 찍으면 돼요. 안 그런겨? 위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후보자를 포함해 48명이 구속되고 100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돈다발이 또 발견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 전 막판 혼탁한 모습이 선관위의 감시망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선 돈다발 현장이 또 적발됐습니다. 벌써 3번째 현장 적발. 선관위는 암행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추격하던 선관위 직원들과 불법 선거에는 예외도 관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근절을 위해 1년 365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범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당한 유권자입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인심 좋고 아름다운 고장에 돈 선거라는 잘못된 선거 문화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돈 선거의 유혹. 당신의 당당한 거절과 용기 있는 제보가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돈 선거 근절.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신중한 투표로 제17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소중한 선택이 바르게 실천되는지 지켜보고 힘을 줘서 건강한 정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한 여러분의 선택으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저와 함께한 과거로의 여행, 바른 선택, 희망의 대한민국 편 어떠셨나요? 저는 즐겁고 의미 있고 소중한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만든 그날 추억의 선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